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는 눈이 내리고 있네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라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참 멋있다 아니면 또 정말 보기 좋다. 좀 구차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예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했나요? 어쨌든 좀 오래전에 한 번 하고 한두 달 전에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들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사,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결정적인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만 75세 이상입니다. 만 75세 이상 심사 대상은, 자 그러면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일단 그럼 누가 받느냐? 금고 이상형 선고를 받으신, 그러니까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으신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적 기록상 탈령이나 제적이나 징계 처분을 받으신 분,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병적 기록상 탈령이나 제적이나 징계 처분을 받으신 분, 자 이런 분들은 이런 심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자, 생전 안장 심사를 받아야 할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제 방송을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셔요. 참고적으로 제가 좀 보탬이 되는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자, 우리 국가용자 모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으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안 됩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면요, 이 법규를 보니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자는 안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엇갈리는 거죠. 국가유공자로서의 국가의 유공을 한 어르신들을 단지 평생에 살다가 실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해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좀 앞으로도 입법을 개정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저울을 놓고 잣대를 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저울을 놓고 달아보는 거예요. 이분이 국가에 유공한 공이 더 크냐, 아니면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의 훼손이 더 크냐, 이걸 갖고 저울을 놓고 달아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법률은 다시 앞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론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우리는 여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이면 이 법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럼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사를 아까 아무나 받은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는 무조건 다 갈 수가 있는데, 모두 다 단 예외로 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거는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자다. 그러면 그분이 영예성 훼손이라는 그 내용은 뭐냐? 여기에 화면에 나와 있죠?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재판 기록이 있는 사람이에요. 금고 형 이상을 받은 재판 기록이 있으신 분. 자, 그 다음에 병적 기록의 탈령, 제적, 징계. 지금까지 제가 이 상담을 받아보니까 병적 기록의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극히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이 어떻게 하면 구제가 될 것인지 여기다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법이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려면 우리 국가영자는 모두 사망할 때 가족들이 국가보훈처에 일단은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면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을 담당하는 그 기관에서는 정말 이제 예우를 깍듯이 갖춰서, 왜? 국가용자시니까 예우를 깍듯이 갖추어서 일단은 안내를 받고 또 거기서 도움을 주고, 왜? 국립묘지 안장할 때까지 거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일단은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고 유공자이시니까 예우는 충분히 받아야 마땅하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나번을 보면 병적 기록이나 아니면 탈령, 병적 기록의 탈령, 재적 징계 이렇게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부분은 이제 좀 소수고 이제 대부분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경력을 있는 어르신들이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그럼 알고 있느냐 하면, 일단 이분들은 사망 신고를 하면 이 부서에서 이 어르신의 범죄 경력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조회를 들어갑니다. 조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조회를 들어가면요, 어디로 조회 들어가냐면요, 어쨌든 그 조회가 들어가면 이분들은 국가보훈처는 바로 한두 시간 만에 그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거나 범죄 경력이 없거나 병적 기록의 탈령, 재적, 징계 사항이 없으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착착착착 해서 여러분들의 아주 불편하지 않도록 예우를 갖춰가면서 깍듯이 예우를 갖춰가면서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본인을 이제 국립묘지로 안장하는 데까지 국가보훈처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망 신고를 받고 조회를 딱 들어가니까 A라는 어르신이 범죄 경력이 있어요. 그럼 범죄 경력이 툭 튀어나왔다? 그럼 범죄 경력을 받아갖고 받으면은 이 직원들이 마음대로 선택을 못해요. 왜냐면요, 안장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안장심사위원회에다가 그걸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담당 직원이. 그럼 안장심사위원회는 항상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국가보훈처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안장심사위원이 아니고 외부에다가 저명 인사들을 이촉해 놓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한 3주 정도 걸려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내부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바로 당일에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외부 저명 인사들을 이촉을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야 돼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한 3, 4주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 유족들은 우리 국가유공자께서 사망을 했을 때 그 신고를 해놓고 당장 안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3, 4주 동안 그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다 놓고 기다립니까? 3, 4주니까 임시 안장을 해야 되잖아요. 임시 안장해서 그 결론이 나와서 국립묘지 생전 안장,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면 한 3, 4주 후에 다시 이제 보훈처에서 도와드려서 국립묘지 안장이 되겠지만, 아니 이 어르신은 금고 이상 형을 범죄 경력이 너무 중해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이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임시 매장했다가
다시 자기 그 문중 사내나 아니면은 그런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은 개인 사설 묘지나 아니면 이런 묘지를 사서 안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사망했을 때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마찬가지요. 배우자는 시간은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미 가 있던 곳으로 같이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미 심사가 끝났으면은 이제 배우자는 나중에 합장이 가능하죠. 합장.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은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한 번. 그런데 의외로 그 사건이 좀 확대가 돼서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이 어르신들이 사전에 한번 생전 안장 심사를 해갖고 사전에 결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국가유공자 가족에게도 어려움을 주지 않고 이렇게 되겠다 싶어서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사 제도를 1917년 9월 달부터 몇 년 안 됐죠. 자,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생전 안장 심사를 받아갖고 확실히 정해놓지 않고 있으신 분들은 아까 그 이제 보훈처에서 안장할 때 그때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생전 살아 계실 때 이미 내가 안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어떤 사람들이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잠시 전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심사를 받는데 3, 4주 정도 걸린다. 자, 3, 4주가 걸려도 이게 안장 심사에 해당이 된다. 가능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런데 이 어르신은 안장 심사에 가능하지가 않다. 이건 일단은 비대상자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3주 동안 3, 4주 기다렸다가 개인 묘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누가 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거는 내가 심사를 받아와야 된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그 재판 기록이 20년 이상 넘어간 거는요. 원래 20년 전에, 그러니까 최근 거는 현재 법원이나 검찰청에 가면 그 판결문을 우리가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년이 넘어간 오래된 그 판결 기록은 각 법원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국가기록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은 제가 이따 부침서리다가 전화 다 올려놨어요. 이따 그 더보기란에 보시면 다 나와요.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하셔서 전화번호만 알려드렸어요. 전화번호만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그 다음에 광주, 성남 이렇게 5군데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데 성남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성남 전국에 5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까운 데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서울에 사는데 부산에 와 있다 그러면 부산에 그 기록원에 가시면 또 거기 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그 자료가 공유돼 있어요. 공유. 그러니까 어디 가든 5군데 중 어디 가든 됩니다. 경기도 사람, 수원 사람은 성남으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대전 이렇게 5군데 있으니까 선택을 해서 가시면은 갈 때 여기 전화번호 와 있기 때문에 전화 딱 하면 내가 이거 재판 기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십니까? 라고 전화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친절하게 신속하게 답변해 줍니다. 안내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기록원, 정부 기록원에 있는 근무자들은 아주 친절 교육이 철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와 하면 네 어르신 어디입니까? 어디입니다 하고 전화만 주소만 딱 가르쳐 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오십시오라고 오는 방법까지도 안내해 줍니다. 아주 친절하죠.
이런 공무원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이래야 돼요. 이렇게 교육이 돼야 돼요. 그런데 좀 권한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 그 권한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안중에 놓고 그 권한만 행사하시는 이런 공무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어디까지 어떻게 오십시오라고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신분증만 가지고 본인이 가야 됩니다. 본인이 안 가면 절대 안 떼줍니다. 본인이 가시면은 바로 뭐 10분도 안 걸릴 때 떼줍니다. 왜냐면 그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떼줍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엊그제 며칠 전에도 경북 안동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자, 안동에서 부산을 갈까 대전을 갈까. 그러니까 보니까 대전이 좀 가까워요, 부산보다. 안동이지만 경상남북도 합쳐서 그 부산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가만히 보더니 나는 대전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것은 대전에서 안동에서 대전을 가려면 좀 산길을 가야 돼. 산길. 좀 길이 좀 안 좋죠. 물론 부산에 가면은 길은 좋지만 멀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어떻게 오시라고 딱 안내까지 해줘서 아주 쉽게 해서, 그리고 또 거기서 발급만 해준 게 아니고, 저한테 사건을 위임하신 분들은 제 팩스 번호로 거기다 넣어달라고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다시 저한테 붙일 필요가 없죠. 왜? 그 기록원에 제 팩스로 제 사무실로 그 내용이 들어오니까, 범죄 경력이, 그러니까 판결문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그 가지고 가서 원본을 저한테 또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경험이. 제가 이제 공직생활 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어떤 이런 심사를, 이거 저는 이제 생전 안장 심사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심사하는 이제 부서에 있었어요. 근데 심사를 할 때 이 서류가 올라옵니다. 서류가 올라오면 어떤 분들은 정말 깔끔하게 아주 정말 아이고 정말 성능이가 대단해 라는 식으로 깔끔하게 준비를 해서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오래돼서 그 시장에서 이제 재래시장에서 영수증 받듯이 그런 영수증을요 종이다 막 이렇게 피워서 붙이지도 않고 그걸 첨부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사위원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분들도. 자, 사람이면 감정의 동물이라 이거죠. 감정의. 자,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안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 심이라는 게 깔끔하게 탁 올라가면 우선 그 심사할 기분이 생겨요. 그런데 그 영수증을 막 접어가지고 있다가 그걸 펴가지고 이런 거 보면요, 이렇게 심사를 받는 사람이, 선처를 요하는 심사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오는가 하고 괜히 그 사람하고 관계도 없는데 이분에게 좀 적극적으로 좀 가능한 쪽으로 봐주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뭐 해당이 되는데도 안 해주는 건 아니죠. 어쩔 때 자기가 손해를 보냐면, 이거 이래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할 때.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손해를 봅니다. 이분이. 애매할 때 이익을 본 사람은 이 서류를 원본을 갖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한테 그래요. 어떤 어르신은 팩스로 보냈으니까 이게 안 보내도 되죠?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꼭 보내주세요. 나는 그렇게 합니다. 원본을 받습니다. 왜? 원본을 받아서 깔끔하게 해서 심사를 청구를 해야 돼. 왜?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이거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사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탄원서도 써야 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써야 되고, 또 탄원서도 정말 성의 있게, 물론 글씨 잘 쓰신 분들은 손으로 써도 돼요. 그리고 글씨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굳이 쓸 필요 없고, 이게 그 컴퓨터로 하는데, 또 못하면은 어르신들 못하죠. 자녀들이나 시간 내서 해달라고 그러고, 또 정 안 되면 저에게 요청하면 돼요. 이왕 저에게 사건을 맡겼으니까 이거 내가 도저히 이렇게 못하니까
소장님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당연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르신들의 이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되면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이기는 게.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기든 말든 하면은 제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젠가 얘기했죠. 제 좌우명이 역지사지다. 역지사지가 뭡니까? 역지사지가 제 좌우명이에요. 자, 그러면 역지사지가 뭡니까? 나한테 사건을 맡긴 그 어르신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임을 받은 소장의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맡긴 어르신의 그 입장에서, 그 간절한 입장에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안장심사위원회에 선처를 요하는 그 심사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청구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역지사지라는 얘기가 정말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내가 저 사람 왜 이러지?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 자리에 한번 앉아봐야 돼요. 앉아보면 그렇지, 내가 만약에 저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지 하고, 저는 항상 역지사지란 그 좌우명이 제가 공무원 초기에 처음에 입사해서부터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걸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역지사지. 나는 어떤 사건을 맡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합니다. 왜? 어르신의 저한테 맡긴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제가 보고 그렇게 해서 꼭 이 모든 사건을 처리를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어디 봐요? 더보기란에 보면 제가 자세한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20년이 넘은 판결문도 국가기록원 전화번호도 다 5군데 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도 알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직도 저를 통해서 해결하신 분 많아요. 왜냐면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사건과 조금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 당부를 드릴게요. 저에게 이 사건을 맡겨놓고 어떤 어르신들은 성격이 좀 급하신 어르신들은 맡겨놓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전화 와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저는요 이거를 한 건 한 건 할 때 정말 내 일보다 더 꼼꼼히 챙겨서 하기 때문에 몇 개월씩 합니다. 몇 개월. 왜냐면 준비가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어 탄원서를 썼는데 마음에 안 들다. 그리고 이 어르신이 범죄 경력이 유사한 다른 판결문을 찾지 못했다. 이럴 때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길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여기 안장하는데 지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지금 생존에 계시니까. 생존하는 동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저한테 맡기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듣기 전부터, 그러니까 옛날 방송을 듣고 저한테 맡기신 어르신들 많아요. 제가 지금 한 10건 이상 갖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데 전화를 답답하니까 오셔요. 그러니까 지금 맡기신 어르신들도 여기서 좀 들어주시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것을 오래 갖고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께 불리한 게 아니라 여러분께 더 확실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을 목적의 판결문을 찾으면 좀 쉽게 들어가는 거고, 내가 검색을 했는데 못 찾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저한테 이미 맡기신 여러분 어르신들은 그냥 저 소장이 그냥 그렇게 내 소리는 저기다 펜 끼쳐놓고 있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꼼꼼히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들은요, 아무리 봐도 길이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이리 짜고 저리 짜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꼭 구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법제처에 들어가서 그 법에 이런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이 있나 검색이 들어가요. 근데 검색을 내가 내 일을 여기서 정상적으로 하는 일을 밀어넣고 이거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건들은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 사건은 시간을 좀 여유가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이제 활용을 해요. 사무실에서는 시간이 안 돼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잠자기 전까지는 계속 그 자료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 거는 뭐 한 달, 두 달 하다가 찾아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사례를 판결문을 뭐 거의 100여 건 가까이 검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맡기신 어르신들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싶으면 내 사건이 이렇게 좀 그래도 해주려고 이렇게 다른 사건을 찾는데 그 마땅한 판결문이 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아마 길어지나 보다 이렇게 양해를 하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맡기신 분은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다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죠. 제 좌우이 뭐예요? 역지사지.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소홀히 할 게 있습니까? 너무너무 빨리빨리 처리해보면 그게 소홀히 한 겁니다. 사실은. 왜? 이 목적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빨리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장심사에서 승인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빨리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좀 벗어나서 얘기를 많이 좀 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지금 맡기신 어르신들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 꼭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맡기신 어르신들도 내가 이미 맡겼는데 뭐 한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다. 행정심판까지 가면요 6개월, 10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초전의 박살, 그러니까 도훈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내가 통과를 해야지.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제가 어디까지 해드려요? 이 상급기관이 국무총리실에 있는 행정심판까지 해드린다고요. 그럼 행정심판 하는 데만 해도 6개월에서 10개월 걸려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한 맡기면은 그냥 마음을 편하게 놓고 제가 연락이 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가 전화를 해서 궁금할 땐 제가 물어봐요. 어르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물어봐요. 그렇기 전에는 저에게 전화 주실 물론 이제 궁금해서 뭐 이런저런 뭐 할 수는 있어요. 가능한 한 이제 독촉은 말 안 하겠죠. 독촉하면 누가 손해다? 우리 저한테 사건 맡기신 어르신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촉은. 왜? 이 사건은 기간이 없고 기간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무 길었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어쨌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어쨌든 제 방송에 아직도 구독자 아니시면 빨간 글씨로 된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힘을 얻어서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가 있고 엊그제 보니까 이제 제가 누적 조회수, 그러니까 저의 방송을 찾은 분들이 25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한테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방송이 더욱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항상 시간이 될 때마다 제 방송을 보시면 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는데 어르신들 외출 계획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미루시거나 아니면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일단 마지막 보내는 그 눈이 아마 그렇게 좋은 신년을 맞이하라고 이렇게 아마 축복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장황했지만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